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에 부딪힐 때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생명보험. 국내 최초로 기존 보험료보다 30%가 저렴한 인터넷 생명보험을 출시해 이 분야에서 업계 1위를 고수하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 연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공공사업으로서의 생명보험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KDB생명 조재홍 대표이사 사장. 그가 생각하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성공 스토리 만남에서 조재홍 대표이사 사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흔히 요즘을 소비자 시대라고 합니다. 생명보험도 소비자 위주로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고 가입하는 인터넷 생명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선두주자로서 출시 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내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KDB생명의 조재홍 사장님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KDB생명의 사장님이신데 네. KDB생명 어떤 회사인가요? 잠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1987년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6개 생명보험 회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맨 막내가 동아생명이라고 있었어요. 동아생명은 73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그 동아생명이 이제 KDB생명, 과거의 건무생명으로 통합이 됐고 통합이 돼서 KDB로 왔으니까 지금 회사의 나이로 보면 42년 정도 되는 그렇군요. 우리나라 보험회사 중에서는 꽤 연륜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인터넷 보험을 출시하셨다고 하는데 인터넷 보험이 어떤 내용의 보험인가요? 보험회사는 다 이제 설계사 분들이 중심이 돼서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고, 그렇죠. 또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도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IT 산업이 많이 발전되면서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손해보험 쪽에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IT를 통해서 가입을 하죠. 인터넷으로. 또 은행도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입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회사도 이런 형태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하던 차에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저희가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그 인터넷 보험을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이 KDB에서 최초로 저희가 최초로. 그럼 사장님이 최초로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했다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했죠. 그럼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이 처음 개척을 할 때는 원래 반발이 많고 또 반대도 많았을 텐데 뭐 반대 없었나요? 기존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거부감이 많죠. 설계사 채널이나 또 뭐 저희도 채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사든 또 전화로 판매하는 채널이든 또 뭐 방카슈랑스는 물론 은행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채널이 다 있는데 특히 이제 설계사나 이런 TM 채널에서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고객을 뺏길 우려가 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염려도 많이 했는데 또 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전혀 새로운 시도고 이게 아주 기본 기능만 가진 간편한 거고 여기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더 고급 사양,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넣으려고 그러면 또 설계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은 설계사분들을 찾을 거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주 기본 기능만 하시고 저렴하게 가입하실 분은 이리 오신다. 그래서 뭐 계층이 구별되니까 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기존 채널에 좀 뭐라 그럴까 양해도 하고 설득도 구하고 그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기존 채널에서도 우리 회사를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KDB생명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인터넷 보험은
현재 8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해 시장이 확대되었다. KDB 생명은 휴대폰, 태블릿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 개설, 추가 상품 출시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면 직접 가입하는 데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 네. 꽤 많으실 텐데 이 간단한 기능, 간단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판단해서 가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인터넷에 KDB 다이렉트를 치고 다이렉트 치면 우리 홈페이지가 열리니까 홈페이지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만 선택해서 따라오시면 글쎄요, 길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아주 쉽게 상품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가입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보험을 이제 처음에 만드시면서 직원들한테, 고객들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설계사분들이나 또는 이 전화로 판매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접촉해 오는 것 이걸 좀 꺼려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간섭받기 싫다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대답을 드리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연락을 드리면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다 하는 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런 채널을 통해서 가입을 권유를 하게 되면 도와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이 돼야 되고 그런 보험료가 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우리 쪽에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계속 35년째 지금 생명보험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보험업계에 인연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78년도에 제가 해군 장교로 제대를 했어요. 네. 저 전역하면서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이 교육 받는 중에 이제 회사를 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배정 받는데 저는 생명보험회사로 배정이 됐어요. 아, 본인 원하지 않는데 그냥 배정이 된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룹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각사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회사에 배치가 되어 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룹의 비서실장님을 이제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인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말씀하는 중에 제가 생명보험회사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사해가지고 교육받는 중에 생명보험회사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 회사 갈 마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하길래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그 비서실장님 말씀이 보험회사는 배치하면 다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가면 그 회사가 제일 좋다고 그걸 잘 댕기더라.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왔는데 한 1년 지나고 제가 그 실장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봐라, 좋지.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업계에 일을 하고 있네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생명보험업의 어떤 가치랄까 역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명보험은 약속의 산업입니다. 약속. 저희는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드릴 수 있는 제품이 없고 그렇죠. 그저 우리 회사에 보험에 계약을 해두시고 그 계약 조건이 발생이 되면 회사가 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50년 또 죽고 나서 내 자식에게 상속되기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긴 기간을 약속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가치는 약속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생명보험이 하는 역할은 예전에는 사랑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희망이다. 이 가족에게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도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생명보험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참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뭐 입원을 해도 걱정을 안 하신대요. 보험금이 나오니까. 근데 웬만큼 뭐 생활 형편이 좋은 분들도 중병에 이렇게 있어 들어가서 생명보험이 없으면 그렇죠. 그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보험은 희망이다. 이 희망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치, 정말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보험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전판이 생명보험의 본질이다. 생명보험사는 사기업이지만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조재홍 사장은 누구보다 생명보험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크다.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입사해서 아마 한 2년이 채 안 됐을 때인데 우리 회사 보험금 창구에 어떤 저 강원도 산골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요새로 말하면 민원처럼 와가지고 막 울고 이렇게 좀 소동이 있었어요. 이래서 이제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그 아주머니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무슨 일이냐면 그분의 남편이 화전민인데 화전을 일구어서 사는 분인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남편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통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예. 통장 같이 생긴 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어른한테 물어보니까 그 어른이 보고 이거는 아마 남편이 너 죽기 전에 어떻게 그 은행 같은데 저금을 한 것 같다. 가면 저금한 걸 줄 거야. 가면 그걸 좀 찾아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물어서 이제 우리 회사까지 온 겁니다. 거기 보험증권이에요. 보험증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조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글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이제 대충 얘기를 듣고 그 강원도 경찰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그 남편이 돌아가신 게 신문에 기사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보험금을 보니까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인데 그 보험금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코베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큰 돈을 주고 내가 그거 못 갚으면 화전 읽어놓은 거 저까지 다 뺏어가려고 그래서 나는 안 가져갈 테니 우리 남편이 낸 돈만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돈을 100만 원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아주머니를 참 모시고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 또 회사에서 연락도 안 드릴 거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은 아주머니한테 그냥 회사가 다 드리는 거고 받아 나가시면 이후에 우린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지 약속을 해가지고 그 돈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는. 그걸 이렇게 받아서 가시면서 그렇게 돌아보고 울던 그 모습이 야 정말 우리 회사가 좋은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런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생명보험 기업도 기업이니까 이제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공공적인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기업 경영의 철학을 또 어떤 운영하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요? 생명보험은 정말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이제 사회 공익의 한 그 축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생명보험 산업 자체가 안고 있는 정신이 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금융업이라면 그 안에 은행, 정권, 보험회사, 또 저축은행 다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융과 보험은 구분돼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보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뭐 금융권이라는 속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금융회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은행이나 정권은 자기가 낸 돈을 맡기고 그 돈을 가지고 혹은 이자를 받거나 또는 돈을 불려서 돌려받는 건데 생명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조금씩 평소에 돈을 좀 내서 모았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보장이랄까 이런 기능이 훨씬 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 이게 늘 저희 업의 기본에 있다. 기본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네. 장애인 연금도 출시하셨다고 네, 그래요? 네, 네. 장애인들은 그 보험 가입이 좀 어렵지 않았었나요, 그동안? 장애인들은 보험 가입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 할까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라는 그 보통 사람은 전제 조건 중에 건강이 같은 사람,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보다 조금 그렇죠. 불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보험에 들기도 좀 까다롭고 또 보험료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가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정책을 많이 펴기도 하고 그런 정책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장애인 보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냐,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 상품을 좀 연구를 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회사에 별로 이익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원하시는 것은 도와주라는 얘기는 이제 좀 보험금을 더 많이 드리거나 어쨌든 혜택을 더 주라는 말씀인데 혜택을 더 주려 하면 회사가 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우리 실무자들이 이제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 원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꾸 잘못 만들면 손해가 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 가지로 보다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DB 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산업은행 계열로 지금 돼 있는데 KDB 은행 계열이면 우리가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적인 약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좀 그쪽에 생각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 장애인 연금보험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서 실제 우리 현재 생명보험사가 모두 25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하고 농협하고 두 회사에서 이제 그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굿딜 캠페인? 굿딜 캠페인. 그것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굿딜 캠페인은 그거는 이제 그 굿딜이라는 사회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그 가게에 일하는 사람들을 장애우들을 취업을 시켜가지고 고용 창출하는군요. 장애우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가게인데 그 가게에 이제 판매할 물건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근데 어떤 물건이냐면 우리 집에서 이제 폐품이 아닙니다. 못 쓰는 물건이 아니고 안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 근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양복을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보면 1년 동안 안 입고 내버려둔 양복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1년 안 입으면 사실은 새 옷인데 입어도 되는데 그만 내가 입기 싫어서 안 입다가 보면 뒤로 이제 물러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자. 그래서 우리 생활 필수품 뭐 양복이 됐든 신발이 됐든 또 어떤 사람은 뭐 텔레비전 뭐
많습니다. 집에서 이런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오자고 했더니 뭐 조금만 닦으면 쓸 수 있는 충분히 쓰는 건데 그런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굿윌에 기증을 하면 굿윌에서 그걸 점포에다가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싼 가격에 판매를 하죠. 근데 그 판매하는 분들이 장애우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분들이 판매하고 이제 거기서 급여를 받아서 자립하시는 거죠. 아. 캠페인을 통해 전국 170여 개 지점 5천여 명의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안 쓰는 물건을 모아 전달했다. 기증품들은 장애인들이 깨끗하게 손질한 후 전국 9개 굿윌 스토어에서 판매됐고 이로써 고용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에 힘을 보탰다. 그 소비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뭐 귀도 어디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잘 들으라고? 그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네. 그는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고객 중심의 경영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말은 고객 중심이지만 늘 회사 우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뭐 우리 임원 회의 하는데 정말 고객분들 모시고 한번 대표로 오십시오. 이것도 뭐 그런 뭐 상당한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 뭐 임원 회의장이든 회사의 주요 회의장에 고객이 듣고 계신다는 이런 그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좀 해놓자. 그렇게 제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좀 의논을 했더니 우리 홍보에서 이제 그런 그 포스터를 하나 그렸는데 아주 예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이건 뭐 각 이제 회의장에 좀 붙여놓고 그래도 회의하면 눈에 한 번씩 가면 아 고객이 듣고 계신다. 그 고객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냐?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벽에도 귀가 있네요. 그래서 했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갖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하고 늘 하는 얘기는 저희가 전국에 지점이 한 200개 정도 지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점 한 지점이 이런 그 사회적인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기관들하고 좀 글쎄 그걸 뭐 자매 결연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단발성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그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좀 회사 안에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런 것이 저는 우리 회사에 아마 일하고도 연결된다고 봐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우리 활동하면 정말 이런 그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 사람들한테서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가 오히려 우리 회사 일하는데도 플러스가 될 거다. 그렇죠. 피곤한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사회의 이런 그 어려운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 이거는 뭐 지금보다 더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시청자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읽으신다면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저는 뭐 새벽 기도에서 늘 성경을 읽으니까요. 뭐 잠깐 읽더라도 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고 하니까. 근데 또 일반적인 그 책을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저 일본 소설인데 그 대망이라는 소설. 대망. 야마오카 쇼하치인가요? 그 소설가 쓴 책인데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죠. 대망을 제가 굉장히 자주 읽는 편이에요.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뭔가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달라진다. 우리나라 소설로 하나 굳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한지라는 우리 김정산 선생이 쓰신 책인데 삼한지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저는 그 책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지금도 혹시 좀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빼가지고 다시 읽어보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일을 한 사람이나 통일을 뭐 당했다 해야 되나요? 거기에 합류된 사람이나 각각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장수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제가 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37년 동안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계신데 지금 금융인이나 또는 보험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꼭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하는 그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생명보험인 상, KDB 생명인 상이라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상을 3가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직원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가고 있는데 그중에 2번째로 잡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 건전한 사회인 다음에 고객 앞에 정직한 보험인 이렇게 했거든요. 고객 앞에 정직한 보험인이라는 것이 이 정직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금융은 정직한 산업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절대 긍정의 힘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렵고 또 취업도 어렵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 긍정의 힘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 꿈이 성취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융을 꿈꾸고 또 우리 보험을 꿈꾸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2 말씀, 정직한 자세, 정직한 마음과 절대 긍정의 자세 이 2가지를 제가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인터넷 생명보험의 선두주자 KDB 생명보험의 조재홍 대표이사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바른 길이 빠른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공사업 대행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재홍 KDB 생명 사장. 그는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업계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생명보험 본연의 기본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며 소비자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을 표방하는 조재홍 사장의 행보가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